여러분, 다이아몬드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이런 것들일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보석, 땅속 깊은 곳에서 아주 드물게만 나오는 귀한 돌, 결혼할 때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사랑이 영원하다는 걸 증명하는 증표. 값도 만만치 않죠. 어른들은 흔히 월급 두세 달치는 써야 한다고 말하곤 합니다. 자, 방금 제가 늘어놓은 이 네 가지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아마 고개를 끄덕이셨을 겁니다. 너무 당연한 상식이니까요.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아주 이상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방금 그 네 가지 중에서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보석 딱 하나만 빼고 나머지 세 개는 전부 어느 한 회사의 광고팀이 약 80년 전에 회의실에 둘러앉아 만들어낸 이야기라는 겁니다. 사랑의 등표라는 것도, 영원하다는 것도, 월급 몇 달치라는 규칙도 전부 물건을 팔기 위해 누군가가 머리를 짜내 지어낸 광고 문구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건 바로 드물다는 부분입니다. 마음 단단히 잡수세요. 다이아몬드는 사실 지난 150년 동안 대부분의 세월 동안 여러분이 시골 개울가에서 발로 툭툭 차고 다니던 조약돌만큼이나 흔한 돌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반지 하나를 앞에 두고 며칠씩 진지하게 고민했던 지난날이 조금 억울해지더군요.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흔하디 흔한 탄소 덩어리 하나가 대체 어떻게 영원한 사랑이라는 어마어마한 값을 갖게 되었는지, 그 거대한 마술의 무대 뒤편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이야기를 관통하는 그림 하나를 먼저 그려두겠습니다. 땅속 아주 깊은 곳에 어마어마하게 큰 지하 호수가 하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이 호수는 물이 아니라 반짝이는 다이아몬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얼마나 많으냐면 그냥 다 퍼 올려서 시장에 한꺼번에 쏟아 부으면 다이아몬드 값이 유리구슬 값이랑 비슷해질 정도예요. 그런데 이 거대한 호수 위에 딱 하나의 수도꼭지가 달려 있습니다. 그 수도꼭지를 손에 꽉 쥔 회사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드비어스입니다. 드비어스가 100년 넘게 한 일은 딱 하나예요. 이 수도꼭지를 한 방울씩만 열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이아몬드는 세상에 아주 조금밖에 없는 귀한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게 만드는 겁니다. 호수는 넘치도록 가득한데 수도꼭지에서는 한 방울씩만 똑똑 떨어진다. 오늘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수도꼭지를 누가 손에 쥐었고 어떻게 꽁꽁 잠갔으며, 그리고 언젠가 그게 어떻게 서서히 녹슬어 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수도꼭지가 생기기 훨씬 전 다이아몬드가 진짜로 귀했던 시절부터 함께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방금 다이아몬드가 흔하다고 했지만 사실 아주 오랫동안 다이아몬드는 정말로 귀했습니다. 이건 광고가 아니라 진짜였어요. 무려 2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 세상에서 다이아몬드가 나오는 곳은 사실상 딱 한 군데, 인도의 강바닥뿐이었습니다. 골콘다라고 불리던 지역인데요. 지금의 인도 중남부에 있던 곳입니다. 사람들이 강모래를 일일이 채로 걸러서 운이 아주 좋으면 어쩌다 하나씩 겨우 건지는 정도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넓디 넓은 강바닥을 손으로 뒤져서 1년에 몇 알 나올까 말까 한 돌이라면 그건 정말로 귀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시절 다이아몬드는 오직 왕과 황제, 그리고 나라에서 손꼽히는 부자들만 가질 수 있는 물건이었어요. 1477년 오스트리아의 막시밀리안 대공이 부르고뉴의 마리라는 여인에게 다이아몬드가 박힌 반지를 건넨 일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데, 이게 흔히 다이아몬드 약혼 반지의 첫 시작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왕족과 귀족들의 이야기였습니다. 평범한 농부나 상인이 결혼한다고 다이아몬드를 낀다? 그런 상상은 아무도 하지 않았어요. 애초에 낄 다이아몬드 자체가 세상에 거의 없었으니까요. 18세기에 브라질에서 다이아몬드가 조금 더 발견되긴 했지만 여전히 아주 귀한 돌이라는 지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수도꼭지 이야기로 돌아가면 이때까지는 아직 땅속 지하 호수가 발견되기 전이에요. 사람들은 강가에서 물방울을 한 방울씩 겨우 주워 담고 있었을 뿐이죠.
그런데 1867년 남아프리카에서 한 소년이 강가에서 반짝이는 돌멩이 하나를 주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예쁜 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 다이아몬드로 밝혀지자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사방에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인 1871년 킴벌리라는 곳에서 진짜 사건이 터집니다. 강바닥이 아니라 땅속에 다이아몬드가 통째로 촘촘히 박힌 거대한 광맥이 발견된 겁니다. 이건 강에서 하나씩 줍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냥 땅을 파기만 하면 삽으로 퍼 담을 만큼 쏟아져 나왔습니다. 수만 명이 이 킴벌리로 몰려들어 저마다 땅을 파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맨손과 곡괭이로 땅을 어찌나 깊게 팠는지 지금도 그 자리에는 빅홀, 우리말로 거대한 구멍이라 불리는 어마어마한 궁덩이가 남아 있습니다. 사람 손으로 판 구덩이 중 손꼽히기에 큰 규모예요. 여기서 숫자 하나만 비교해 볼까요? 그 전까지 인도와 브라질이 몇백 년에 걸쳐 겨우겨우 캐내던 다이아몬드의 양을 이 남아프리카 광산들은 단 몇 년 만에 훌쩍 넘어서더니 곧 킬로그램을 넘어 톤 단위로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흔해진 물건값은 어떻게 되죠? 당연히 폭락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다이아몬드로 큰 부자가 되려던 사람들은 아주 무서운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가만, 이대로 다 같이 마구 캐내다가는 우리 전부 다 같이 망하는 거 아니야? 이 무서운 사실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똑똑하게 알아챈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실 로즈라는 영국 청년이었어요. 18살이던 1871년 몸이 약해서 요양이나 할 겸 남아프리카로 건너온 이 청년은 남들이 곡괭이를 들고 땅을 팔 때 전혀 다른 생각을 합니다. 다이아몬드는 많이 캔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적게 풀어야 값이 올라간다. 로즈는 광부들에게 물 퍼내는 펌프를 빌려주는 사업으로 돈을 모으더니 그 돈으로 이 사람 저 사람의 광산을 하나씩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888년 마침내 킴벌리의 광산 대부분을 하나로 합친 큰 회사를 세우는데 그 이름이 바로 드비어스 통합광산입니다. 마지막까지 버티던 경쟁자의 회사까지 사들이면서 로즈는 남아프리카 다이아몬드의 거의 전부를 자기 손아귀에 쥐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이 화려한 성공 뒤에는 어두운 그림자도 있었다는 걸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거대한 광산들은 아프리카 현지 사람들의 값싸고 고된 노동 위에서 굴러갔고, 세실 로즈 본인은 훗날 아프리카를 힘으로 밀어붙인 식민주의를 상징하는 인물이 됩니다. 반짝이는 돌 뒤에 그런 그늘이 있었다는 사실은 그냥 웃으며 넘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자, 다시 사업 이야기로 돌아오면 로즈가 만든 건 단순한 회사가 아니라 카르텔이었어요. 카르텔이라는 건 같은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서로 짜고 우리 이 값 밑으로 절대 안 팔기로 하자, 물건도 딱 이만큼만 내놓기로 하자고 담합하는 조직을 말합니다. 로즈는 1890년 무렵 런던의 큰 상인들과 손을 잡고 앞으로 다이아몬드는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만 세상에 나간다는 하나의 통로를 만들어 버립니다. 지하 호수 위에 드디어 단 하나의 수도꼭지가 설치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수도꼭지를 거의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 사람이 그 다음 주인공 어니스트 오펜하이머입니다. 1929년에 드비어스의 회장 자리에 오르는 이 사람은 일찍이 아주 솔직한 말 한마디를 남긴 적이 있습니다. 다이아몬드의 값을 올리는 방법은 딱 하나, 세상에 나가는 양을 줄여서 귀하게 보이도록 만드는 것뿐이다. 흔한 것을 귀한 척 보이게 만든다. 이 회사의 진짜 사업 비밀을 다름 아닌 사장님이 직접 한 문장으로 친절하게 정리해 주신 셈이죠. 오펜하이머는 세계 곳곳에서 나오는 다이아몬드까지 사들이거나 손을 잡아서 한때 전 세계 다이아몬드 원석의 90% 이상을 자기 손으로 주무르게 됩니다. 캐낸 것 중에서 팔고 싶은 만큼만 조금 내놓고 나머지는 거대한 금고 안에 그냥 쌓아뒀어요. 파는 방식도 아주 독특했습니다. 1년에 몇 번씩 초대받은 상인들만 런던으로 부릅니다. 이 상인들
이른바 사이트 홀더 앞에는 드비어스가 내용물과 가격을 미리 정해놓은 상자가 하나씩 딱 놓입니다. 상인은 흥정할 수도 없이 살지 말지만 정해야 했어요. 사겠다고 하면 정해진 값에 그대로 사는 거고, 싫다고 하면 다음부터 2번 다시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말하자면 다이아몬드 업계 전체가 너무 많이 캐서 값이 폭락할까봐 벌벌 떠는 병, 이 만성 공급 과잉 공포증 하나를 치료하겠다고 드비어스라는 한 회사에 자기 목줄을 통째로 맡긴 셈이었습니다. 공급은 이렇게 완벽하게 틀어막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문제가 터집니다. 수도꼭지는 힘들게 다 잠가놨는데 정작 물을 사러 오는 사람이 뚝 끊겨버린 겁니다. 1930년대 전 세계를 덮친 대공황, 그러니까 경제가 무너져 다 같이 가난해진 시기가 닥치자 다이아몬드 값은 자꾸 아래로 미끄러졌습니다. 공급을 아무리 잠가둔들 애초에 사려는 마음이 없으면 다 소용없는 일이죠. 오펜하이머 집안은 여기서 인류 광고 역사에 길이 남을 결정을 내립니다. 공급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제 사람들 마음속에 없던 욕망을 새로 심어야 한다. 1938년 오펜하이머의 아들 해리는 미국 필라델피아의 광고회사 NWA의 문을 두드립니다. 주문은 이랬어요. 다이아몬드를 그냥 보석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로 만들어달라.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을 증명하려면 반드시 다이아몬드를 사야만 하도록. 그런데 여기에는 교활하면서도 똑똑한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일단 사랑의 증표가 되면 사람들은 그걸 되팔지 않습니다. 사랑을 어떻게 중고로 내다 팔겠어요? 그러면 한 번 팔려나간 다이아몬드는 다시 시장에 돌아오지 않고 수도꼭지는 영원히 드비어스 혼자만 쥐게 되는 겁니다. 광고 효과는 놀라웠습니다. 시작한 1938년부터 겨우 3년 만에 미국의 다이아몬드 판매가 55%나 뛰었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결정적인 한 방은 1947년에 어느 늦은 밤에 조용히 찾아옵니다. 그날 밤을 잠깐 아주 천천히 들여다보겠습니다. NWA의 사무실, 대부분 직원은 이미 퇴근했고 책상 위 스탠드 불빛 하나만 덩그러니 켜져 있습니다. 프랜시스 게레티라는 31살의 여성 카피라이터가 그 불빛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음날 아침 회의에 쓸 광고 문구 하나를 그만 깜빡하고 아직 못 쓴 상태였어요. 하루 종일 일에 지친 그녀 앞에는 신혼여행을 떠난 두 연인의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잠들기 직전 그녀는 반쯤 감긴 눈으로 그 사진 밑에 짧은 한 줄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이거면 됐겠지? 하고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녀가 그날 밤 별 생각 없이 적어 내려간 그 한 줄이 20세기 광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장으로 남게 됩니다. 다이아몬드는 영원하다. 이 짧은 문장 안에는 앞서 말한 그 계산이 바로 담겨 있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사랑처럼 영원하니 절대 되팔지 말라는 뜻이죠. 이 한 문장 덕분에 다이아몬드는 수도꼭지 밖으로 한번 나가면 다시는 호수로 돌아오지 않는 물이 되었습니다. 이 슬로건은 1948년 이후 드비어스의 모든 결혼 광고에 빠짐없이 들어갔고, 훗날 미국의 한 유명 광고 잡지는 이 문장을 20세기 최고의 광고 문구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마음에 오래 남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에게 결혼 반지를 사게 만든 이 문장을 쓴 프랜시스 게레티 본인은 평생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이아몬드는 사랑이 되었으니 남은 숙제는 얼마나 비싸야 하는가였습니다. 드비어스는 여기서 월급 2달치라는 기준을 슬그머니 만들어 광고에 심습니다. 원래 세상 어디에도 없던 규칙이에요. 재미있는 건 나라마다 이 숫자가 조금씩 달랐다는 겁니다. 영국에서는 1달치, 미국에서는 2달치, 일본에서는 무려 석 달치였어요. 똑같은 돈인데 나라 국경을 건널 때마다 가격표가 마음대로 바뀐 셈이죠. 그 일본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원래 일본에는 결혼할 때 다이아몬드를 주고받는 문화가 아예 없었어요. 1960년대만 해도 일본 신부 중 다이아몬드 약혼 반지를 받은 사람은 20명 중 1명? 약 5% 정도뿐이었어요. 그런데 드비어스가
다이아몬드는 서구의 세련되고 현대적인 삶이라는 이미지로 광고를 퍼붓자 1981년에는 그 숫자가 60%로 뛰었고 나중에는 75%를 훌쩍 넘었습니다. 20명 중 1명에서 넷 중 셋으로 원래 없던 전통이 단 한 세대 만에 원래부터 그런 거야로 완전히 굳어버린 겁니다. 드비어스의 마술은 거의 100년 가까이 완벽하게 통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영원한 건 없죠. 심지어 영원하다고 광고했던 바로 그 회사조차도요. 문제는 그 지하 호수가 남아프리카에만 있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20세기 중반 소련 땅에서 어마어마한 다이아몬드 광산이 발견됩니다. 처음엔 소련도 드비오스를 통해 팔며 수도꼭지 질서에 얌전히 따랐지만 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가 된 뒤에는 자기만의 수도꼭지를 따로 틀어버립니다. 이어서 호주에서도 아가일이라는 초대형 광산이 터지는데 이곳 한 군데에서만 1년에 다이아몬드가 4천만 캐럿, 무게로 치면 약 8톤씩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건 이제 드비어스 혼자서 다 사들여 금고에 가둬둘 수 있는 양이 아니었어요. 수도꼭지가 하나에서 둘, 셋으로 늘어나자 드비어스가 온 세상을 상대로 쥐고 있던 힘도 급격히 빠지기 시작합니다. 1980년대 후반 90%에 달했던 드비어스의 시장 점유율은 2000년대 후반이 되자 30% 언저리까지 곤두박질 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슬슬 눈치채기 시작한 불편한 진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1982년 에드워드 제이 앱스타인이라는 기자가 잡지에 글 하나를 씁니다. 제목이 의미심장했어요. 당신은 다이아몬드를 팔아본 적이 있습니까? 큰 돈을 주고 산 다이아몬드를 막상 되팔려고 보석상에 들고 가면 산 값의 절반도 못 받는 경우가 수두룩하다는 거죠. 영원한 가치라던 그 돌은 사실 가게 문을 나서는 순간 값이 반토막 나는 물건이었던 겁니다. 물론 이건 다이아몬드에 담긴 마음까지 반토막이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값과 마음은 처음부터 전혀 다른 것이었다는 이야기죠. 결정타는 아주 최근에 등장했습니다. 바로 실험실에서 만든 다이아몬드, 랩그로운 다이아몬드입니다. 땅속에서 몇 억 년에 걸쳐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이제 사람이 공장에서 단 몇 주 만에 똑같이 재현해냅니다. 성분도, 속 구조도, 심지어 전문가가 기계로 들여다봐도 천연 다이아몬드와 구별하기 어려울 만큼 똑같아요. 그런데 값은 훨씬 쌉니다. 10년 전만 해도 시장의 1%에 불과했던 이 실험실 다이아몬드는 최근 보석 시장의 20% 안팎까지 무섭게 치고 올라왔습니다. 아예 공장에서 물을 뽑아내기 시작한 셈이죠. 그 결과 지금 2020년대 중반에 드비어스는 어떤 상태일까요? 미처 팔지 못한 다이아몬드가 금고에 20억 달러 어치나 쌓여 있고 원석값은 계속 떨어지며 회사 매출은 몇 년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드비어스를 소유한 모 회사 앵글로 아메리카는 결국 이 다이아몬드 사업을 통째로 팔아치우겠다고 선언한 상태입니다. 100년 넘게 세상의 수도꼭지를 꽉 쥐고 있던 그 손이 지금 스스로 풀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잠깐 카메라를 아주 멀리 뒤로 빼서 이 이야기 전체를 하늘 위에서 내려다 보겠습니다. 다이아몬드 이야기가 진짜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건 사실 다이아몬드에 대한 게 아닙니다. 그건 값이라는 게 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물건이 비싼 이유가 그 물건 자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귀하니까 비싸고 좋으니까 비싸다고요. 그런데 다이아몬드는 정반대였습니다. 흔한 돌이었지만 귀하다는 이야기와 이것이 곧 사랑이다라는 이야기가 위에 씌워지자 진짜로 비싸졌습니다. 값을 만든 건 돌이 아니라 그 돌을 둘러싼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아무런 사전 정보 없이 다이아몬드와 똑같이 생긴 유리구슬을 나란히 놓고 봤다면 둘의 값을 제대로 맞힐 수 있었을까요? 아마 못 맞췄을 겁니다. 우리가 다이아몬드에 지불하는 돈은 사실 돌의 반짝임이 아니라 그 반짝임에 얽힌 약 80년짜리 이야기 값인 셈이죠. 저는 이 대목에서 솔직히 조금 서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다고 철석같이 믿는 것들 중에 사실은 누군가가
팔기 위해 지어낸 이야기가 또 얼마나 많이 숨어 있을까 싶어서요.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여기서 조금 다르게 끝맺고 싶습니다. 다이아몬드가 사실은 흔한 돌이었다는 게 밝혀졌다고 해서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반지를 끼워주며 느꼈던 떨림과 진심까지 전부 가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돌은 흔했을지 몰라도 그걸 건네던 순간의 마음만큼은 결코 흔하지 않았으니까요. 드비우스가 판 것은 희소성이라는 잘 만든 거짓말이었지만 그 반지를 두 손으로 받아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만큼은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땅속 거대한 호수 위에 달린 단 하나의 수도꼭지 이야기를 함께 따라왔습니다. 그 작은 수도꼭지는 100년이 넘도록 온 세상을 상대로 흔하디 흔한 것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저기서 새로운 수도꼭지가 열리고 실험실에서 물이 콸콸 쏟아지면서 그 낡은 꼭지는 여전히 녹슬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진짜 중요한 건 수도꼭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값이 오르든 내리든 흔하든 귀하든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가만히 떠올리며 이걸 너에게 주고 싶다고 마음먹었던 바로 그 마음. 세상 어떤 회사도 그 마음만큼은 금고에 가둬둘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그 마음이야말로 정말 영원한 것에 가장 가까운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흔한 돌 하나에 세상에서 가장 비싼 이야기가 입혀졌던 다이아몬드의 역사였습니다. 역사 속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